아프가니스탄에는 더 이상 폭탄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것들이 남긴 침묵은 폭발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카불의 새벽, 먼지 베일 너머로 하늘은 옅은 오렌지색으로 빛나고 거리는 천천히 깨어나며 도시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숨을 내쉰다. 사이렌도, 검문소를 질주하는 외국 호송대도, 속보를 외치는 헤드라인도엔 없다. 그런데도 아무도 축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전쟁이 끝나도 평화가 함께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은 훨씬 더 직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관심 없는 생존, 약속 없는 삶, 보장 없는 미래. 이것은 세상이 외면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누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를 묻는 대신 어떻게 빵을 살지, 어떻게 가족을 보호할지,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곳이다. 이것은 전투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소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지막 폭발 후의 나날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첫 며칠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기쁨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거리에는 축하 행사도, 펄럭이는 깃발도, 승리감이나 안도감도 없다. 대신 망설임이 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마치 큰 발걸음이 위험한 무언가를 깨울 수도 있는 것처럼. 상인들은 금속 셔터를 절반만 올리고 완전히 열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리를 살핀다. 가족들은 침묵 속에서 라디오를 듣는다. 평화 발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징후를 위해서. 많은 동네에서 폭발음의 부재는 부자연스럽고 거의 의심스럽게 느껴진다. 전쟁은 너무 오랫동안 삶의 배경소음이었기에 그것의 사라짐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치 수년간 바다에 있다가 육지에 발을 디딘 선원들처럼. 심리적으로 나라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모든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의심받는다. 모든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사람들은 음식을 아끼듯 말을 아끼며 조용히 이야기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밤새 갑작스러운 죽음도 없고 검문소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일도 없고 어둠 후에 공포에 찬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고요함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느껴진다. 아프가니스탄은 너무 많은 거짓 종말을 겪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 나날들은 꿈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시험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아이들이 혼자 빵집에 갈 수 있을까?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친척을 방문할 수 있을까? 남성들이 아침에 집을 나서 밤에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곳의 평화는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침묵을 너무 쉽게 믿지 않도록 배운 나라에서 조심스러운 하루하루를 통해 진행되는 깨지기 쉬운 실험이다. 헤드라인 없는 아침. 아프가니스탄의 아침은 이제 긴급함 없이 시작되지만 무게감 없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해는 평평한 지붕과 엉킨 전선 위로 떠올라 한때 두려움에 깨어났던 거리에 빛을 비춘다. 카불과 수도 너머의 작은 마을들에서 남자들은 길가의 노점에서 차를 마시기 위해 모여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깨진 유리잔을 감싸며 손을 녹인다. 제빵사들은 흙 오븐에서 둥근 빵을 꺼내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거의 명상적이다. 아이들은 얇은 배낭과 낡은 신발을 신고 함께 학교로 걸어가며 그들의 웃음은 짧고 빠르게 억제된다. 이것은 카메라가 떠난 후의 일상응이다. 외국 기자들은 폭발을 기다리지 않는다. 뉴스 티커는 사상자를 세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곳의 모든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만 감시받았던 기억을 담고 있다. 평범한 일상은 조용한 저항의 행위가 되었다. 가게를 열고 수업에 참석하고 자전거를 고치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지루한 세부사항이 아니다. 그것들은 존재가 계속된다는 진술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은 협상된다.
가족들은 오늘이 집을 나서기에 충분히 안전한지 결정한다. 상인들은 수요가 문을 여는 것을 정당화할지 논의한다. 교사들은 수업이 다시 중단될지 궁금해한다. 대부분의 방문객을 놀라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정상성의 규율이다. 아프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조심스럽게 수행한다. 마치 너무 거칠게 다루면 부서질 것처럼. 헤드라인의 부재가 투쟁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투쟁이 식사, 임금, 전기 시간으로 측정되는 원래의 규모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뉴스 주기 안에 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생존이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깊이 인간적인 자기 자신 안에 살고 있다. 돈이 사라질 때 생존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종종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무장단체나 멀리 떨어진 폭발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돈의 부재이다. 은행은 제한적으로 문을 열고 저축은 동결된 채로 남아있으며 한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는 이제 늦게 오거나 전혀 오지 않는다. 많은 가족에게 현금은 도구라기보다는 기억이 되었다. 시장은 여전히 물건으로 가득하지만 그것들을 살 수 있는 손은 더 적다. 생존은 즉흥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가족들은 가구, 카펫, 심지어 대대로 내려온 결혼 예물까지 판다. 이웃들은 화폐 대신 물건을 교환한다. 쌀 한 포대는 인출할 수 없는 지폐보다 더 가치 있게 된다. 남자들은 매일 아침 길모퉁이에서 하루 일자리를 바라며 기다리고 여자들은 조용히 식사를 늘려 하룻밤을 더 버틴다. 역설은 잔인하다. 전쟁은 끝났지만 삶은 싸움 중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분쟁 중에는 원조가 흘러 들어왔고 군사 주둔 주변에는 일자리가 있었으며 돈이 유통되었다. 이제 제재와 고립으로 인해 경제는 안으로 붕괴했다. 존엄성은 매일 시험받는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거른다. 자존심은 필연성 속으로 녹아든다.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부족함으로 형성된 회복력이다. 아프간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이제 그들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번에는 세상이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이 침묵 속에서 생존은 더 이상 극적이지 않다. 그것은 일상적이고 지치고 끊임없으며 한 번에 하나의 타협된 결정을 통해 수행된다. 숨을 죽인 도시. 오늘날 카불은 숨을 들이쉬는 중간에 멈춰선 도시처럼 느껴진다. 교통은 여전히 좁은 도로를 막고 노점상들은 여전히 가격을 외치며 멀리서 보면 삶은 바쁘게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더 느리게, 더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것을 피한다. 낯선 얼굴이 나타나면 대화는 갑자기 멈춘다. 검문소는 이전보다 조용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모든 경로, 모든 계획을 형성한다. 도시는 긴장을 풀지 않았고 적응했다. 한때 위험은 소음과 경고와 함께 찾아왔다. 이제 그것은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며 어떤 거리가 더 안전한지, 어떤 시간이 실내에 머물기에 가장 좋은지, 어떤 주제는 절대 소리내어 논의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있다. 카불은 절제로 살아남는다. 상점들은 화려한 가사, 화려한 간판을 제거한다. 음악은 공공장소에서 사라진다. 축하 행사는 닫힌 문 뒤에 개인적인 방으로 축소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감정적이다. 희망은 존재하지만 연료처럼 엄격하게 통제되고 배급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장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래는 카불이 아직 상상할 여유가 없는 사치품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기능한다. 버스는 운행한다. 재단사들은 바느질한다. 정비사들은 오래전에 고장났어야 할 엔진을 고친다. 카불은 도시가 작동하기 위해 낙관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성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곳은 수백만 명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멈추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곳이다. 도시는 숨을 죽이고 이 깨지기 쉬운 고요함이
안정으로 굳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상실의 장으로 녹아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세상이 잊은 마을들. 카불에서 멀리 떨어진 카메라와 검문소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마을들은 다른 침묵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전쟁의 종말은 예고 없이, 도움 없이 찾아왔습니다. 흙길은 진흙 벽돌집 사이로 뻗어 있고 밭은 절반만 경작되어 있으며 우물은 얕게 말라 있습니다. 많은 마을들은 오래전에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싸움으로, 그 다음에는 이주로, 그리고 지금은 일자리를 약속하지만 거의 제공하지 않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제한된 자원과 끝없는 인내심으로 가족을 지탱하는 여성들입니다. 한때 구호단체들은 정기적으로 지나다니며 물품, 진료소, 임시 일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러니 그러한 방문은 드물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학교는 가르치려는 사람이 누구든 의존하여 간헐적으로 운영됩니다. 의료는 종종 가정요법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을 생활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계속됩니다. 가족들은 확장된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수확물, 노동,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땅 자체는 부담이자 생명줄이 됩니다. 비가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굶주림이 따릅니다. 도시와 달리 마을은 벽이나 군중 뒤에 빈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고군분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출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고립이 개인을 파괴할 수 있는 곳에서 공동체는 강하게 유지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을들은 시간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이 견디면서 서서히 비어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세상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 조용한 회복력입니다. 이 잊혀진 장소들은 헤드라인이 결코 담아내지 못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결코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인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벽과 침묵 사이에 사는 여성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여성들에게 전쟁의 종말은 자유나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감금을 가져왔습니다. 삶은 이제 대부분 벽 뒤에서 안뜰과 작은 방에서 펼쳐지며 시간은 늘어지고 날들은 흐릿하게 섞입니다. 공공공간은 좁아졌고 그와 함께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은 중단되거나 끝났습니다. 집 밖에서의 일은 드물거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생존은 더 조용하고 덜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여성들은 일상을 재구성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한계 내에서 목적을 찾음으로써 적응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을 위해 옷을 꿰매고 몰래 팔 음식을 준비하고 엄청난 압력 속에서 가족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시끄럽거나 반항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심 있고 전략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수입을 찾아 떠나면서 온 가구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감정 노동은 육체적 생존만큼이나 힘들어집니다. 이 맥락에서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배운 기술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견뎌야 할지, 언제 시야에서 사라져야 할지 아는 것이 안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꿈은 종종 말없이 조용히 하루하루 이어집니다. 세상은 종종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고통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축소시킵니다. 현실에서 그들은 발밑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생존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삶은 극적인 반란이 아니라 희망이 생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숨겨져야 하는 공간에서의 끈기로 정의됩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은 부모가 결코 준비시켜주지 못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태어나 불확실성 속에서 자랐고 이제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평화 속에서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역사가 아니라 분위기이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숨 쉬는 것입니다. 학교는 자원, 규제, 보안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열리고 닫힙니다. 어떤 아이들은 몇 달 동안 수업에 참석하고 어떤 아이들은 몇 년 동안, 많은 아이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불균등하고 중단되고 불확실해집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질문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보는 작은 것에 의해 형성된 미래를 상상합니다. 놀이는 골목과 안뜰에서 계속되며 조각과 상상력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아래에는 조용한 두려움과 한계의 유산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어른들이 말할 때 게임을 멈추고 주변의 표정에서 긴장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일찍부터 조심성을 가르칩니다.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이제 도덕적 협상의 행위입니다. 무엇을 격려해야 할까? 무엇을 숨겨야 할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안전하게 줄 수 있을까? 이곳의 어린 시절은 걱정 없지는 않지만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은 여전히 짧고 진실하게 터져 나옵니다. 이 세대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짊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과 불확실성 사이에 서서 자신을 재정의하려는 나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며 세상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집, 교실, 거리에서 오늘 조용히 내려진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중심을 지탱하는 신앙과 전통. 강력한 제도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항상 자신을 지탱해 온 것에 크게 의존합니다. 신앙, 전통, 그리고 공동체. 모스크는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질서와 친숙함의 공간으로서 여전히 가득합니다. 기도는 목적 없이 흘러갈 수 있는 날들의 구조를 제공합니다. 의식은 달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시간을 표시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공동 식사는 제한된 수단으로도 계속되어 사람들에게 삶이 여전히 집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전통은 안정화시키는 힘이 되어 정치와 경제가 실패하는 곳에서 해답을 제공합니다. 장로들은 분쟁을 중재하고 가족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관습에 의존하며 도덕적 지침은 공식적인 권위가 남긴 공백을 채웁니다. 이러한 의존은 항상 온화하거나 진보적인 것은 아니지만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물질적 조건이 무너질 때 존엄성을 제공하고 미래가 닿을 수 없을 때요. 의미를 제공합니다. 공동체 네트워크는 사회 서비스를 대체하여 음식, 피난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웃의 문제는 모두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한 분열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또한 경계를 정의하고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역할과 기대를 강화합니다. 그것은 보호하지만 또한 제한합니다. 사람들은 대안이 멀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성을 받아들입니다. 외부 구조가 반복적으로 실패한 나라에서 내부 구조는 지속됩니다. 신앙과 전통은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속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연속성은 또 다른 하루를 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해가 산 뒤로 지고 먼지가 도시의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아프가니스탄은 가장 솔직한 순간에 접어듭니다. 저녁은 연설도, 승리나 패배의 선언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지친 몸, 함께 나누는 식사, 그리고 말하지 못한 생각만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전쟁 후에 남은 것입니다. 명확한 평화가 아니라 현실과의 일상적인 협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거창한 몸짓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각조각 삶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을 연 빵집, 거실에서 가르치는 수업, 전기가 끊겼을 때 촛불 아래에서 함께 식사하는 가족. 이러한 순간들이 과거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와 함께 존재합니다. 다시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폭탄이나 상실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조용히 짊어지고 그것들이 모든 숨결을 지배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상징이나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추는 것이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나라를 그 침묵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이 진정으로 끝난 후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정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누르고 소음이 사라진 후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하십시오.